자, 위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스는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가리킨다라고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스, 자, 첫 번째 디스 하나와 두 번째 디스에서 언급한 것은 자, 생성자 객체, 색성자 함수로 만들어진 객체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디스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말하는 이 디스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단순하게 그냥 일단 펑션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요 아이도 그냥 윈도우라고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요.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원래는. 자, 단순하게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수 n 값이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고 나서 변수를 만들까요? add fn 이라고 쓰고요. 자, 펑션 써줍니다. 자, 여기다가 n 뿔뿔 하면은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콘솔에 대한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this.n은 5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나온 상태에서 저는 콘솔 로그로 n의 값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n의 값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값 그대로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왜? 수행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콘솔 로그로 window.n, 왜? 여기 n은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n이거든요. 결과 확인해보면 똑같이 0이네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지 현재는 않습니다. 이때 자, 요거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띵. 자, 수행했더니 값이 달라졌죠? n의 값은 당연히 안쪽에서 처리를 해서 그 값으로 대처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this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윈도우 n 이자 그냥 n 이자 결국에는 처음에 말했던 this의 개념과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윈도우예요, 결국엔. 생성자로 사용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윈도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처리 결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건데요. 자, 이제 향후에 여러분이 하실 ES6 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구조를 가리켜야 돼요. 그런 형식을 쓰려면 맨 윗줄에 뭘 쓰게 되냐면 use strict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작성하게 됩니다. 자, use strict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엄격 모드라는 뜻이에요. 엄격하게 기능을 제한하여 처리하는 모드. 자, 이것을 우리는 use strict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주시고요. 자, 이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만 하더라도 자, 전혀 에러 없이 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때 엄격으로 자, 처리하는 순간 유저스트릭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단순하게 쓰는 순간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this는 윈도우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this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n의 값만 확인해 볼까요? 애초에 이것을 수행하는 자체가 안 되죠. 왜? this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 모드를 걸어주면 무슨 말이냐면, 자, use strict이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하면 함수에서 내의 자, this는 자, 그냥 보통 일반 함수 내의 this는 뭘 가리킨다? undefined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thisn을 사용하시는 순간 얘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use strict 모드를 쓰는 순간 이 형태는 쓸 수가 없는 값으로 바뀌게 돼서, 만약에 쓰실 거라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나중에 ES6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 디폴트 값이 use strict이에요. 디폴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형식을 쓸 수가 없다. 생성 잠수가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즉 저는 일반 함수에서는 윈도우를 가리킨다 라고 쓰면서 엄격한 자, 모드로 전환 시, 엄격한 모드 use strict을 말하는 거예요. use strict으로 전환 시 undefined로 수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is가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는 윈도우고 또 하나는 생성자 만들어진 그 객체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럼 얘는 undefined냐? 사실 이 세 번째 모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i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 메서드 처리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변수 유저 use 파일 뭐 아무거나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펑션 사용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의 그냥 함수예요. 자, 함수가 아니라 저는 메서드 형식으로 쓸 거니까 객체로 쓰겠습니다. 자, name 시도.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자, 답 직업. 자, 직업 디자이너. 서브 잡 하면 뭘로 할까요? 디벨로퍼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뭔가 조금 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last name 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full name은 펑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name과
last name 이렇게 붙이겠죠. 자, name 이름이 자꾸 걸리니까 그냥 first라고 하나 쓸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합칠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합치겠죠. 띄어쓰기 조금 더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return.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last name과 first name은 사실은 이상으로 내기하는 뭐예요? 바깥의 변수 last name, 그 다음에 변수 first name 이라는 해석이에요. 이 자체는, 이 형식 자체는 바깥에 외부의 변수가 존재하는 이 값 두 개를 말하게 되는 거고, 이때 말하는 last name은 뭐 김, 그 다음에 ccc라고 쓰면 처리된 형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중간에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자, 는이 아니라 콜론이네요. 네, 객체를 그냥 만들었어요. 자, 객체를 그냥 만든 거고 표시를 잘못해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들어간 형태는,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나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넣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자, 그럼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결과를 한번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겠죠. use file이라고 하는 아이를 수행합니다. 자, use file이라고 한, 객체인데 자꾸 이러고 함수처럼 쓰고 있네요. 바보같이. 자, use file에 누구를 full name이라고 하는 아이를 수행합니다. 당장은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왜? 내부에 들어있는 건 함수니까. 그럼 함수를 수행해라 라고 쓰면 이름은 바깥쪽에 있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 내부에 있는 이 데이터 값을 원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맨 위에 언급했던 이 아이들을 보시면 함수죠. 함수를 뭐 했어요? new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객체로 강제로 바꾼 거죠. 객체로 강제로 바꾸면서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수행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객체 안에 함수가 들어있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 this 점, this 점, this 점. 이 이야기는 원래 생성자 함수를 객체화 처리한 것들을 그냥 묶어주면 사실은 이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this의 또 다른 의미는 메서드 처리 시 객체로 처리되어 있는 변수명, 이게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게 누구랑 같은 개념? 이번에 있는 생성자 함수로 만들어진 객체와 같은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묶음으로 하자면 사실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자, 요걸 2번, 요걸 3번. 자, 둘 다 윈도우로 보는 아이였지만 하나는 나중에 undefined로 바뀌는 거. 생성자 함수로 처리하면은 객체로 처리되는데 이 아이랑 뒤에 만들어진 메서드 처리했을 때 수행되는 결과는 같은 거다. 그래서 뭐 생성자 함수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밑에 있는 객체로 처리했을 때
객체로 수행했을 때 들어가는 데이터의 함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생성자 함수에 들어가는 디스를 이해하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만 있느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자, 크게는 윈도우랑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는. 근데 윈도우랑 가리키는 거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현재 제가 네 가지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 첫 번째, 브라우저, 윈도우 자체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엄격한 모드 전환했을 때 처리하는 거. 세 번째는 생성자 함수 처리했을 때 디스 가리키는 거. 메서드를 처리했을 때는 바로 위에 생성자 함수와 같은 개념의 객체 그 프로퍼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뭐 디스 말고 조금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자, 디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몇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call, apply, 뭐 bind 라는 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call, apply, bind. 파일은 지금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call, apply, bind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처리하게 만드는, 배열화 처리하거나 뭔가 바꿔주는 기능을 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능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자, call, apply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슬쩍 보여드렸던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변수 자, AR1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전달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AR1에다가 푸시 자, 해가지고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죠. 물론 직접 여기다가 뭐 1, 2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값을 낸다면 바나나 넣을 수 있죠. 뭐 키위 넣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콘솔 로그로 AR1 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배열에다가 강제로 밀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강제로 밀어넣는 아이의 자, 배열이라고 하는 원 형태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어레이라고 하는 아이에다 기능을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생성 잠수의 개념 자체가 어레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new, 객체화 처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이 개념과 같은 아이가 바로 이 개념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대로 간다면 생성을 처리한 기능에다가 나는 이 푸시라는 기능을 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위에 들어간 건 그대로 두고요. 자, 어레이에다가 나는 어떠한 기능을 담고 싶어. 무엇을? 푸시를 담고 싶어. 네. 근데 이제 푸시를 담으려고 하는데 값을 넣으려고 보니까 변수 AR1에다가 값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때는 뭐 AR1에다가 값을 전달해 이게 아니라, 자, 푸시를 뒤는 괄호를 지우고 cal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array라고 하는 이 i는 함수예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겠죠. array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자체에다가 본래 기능으로 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본디 가지고 있는 함수에다가는, 즉 array든 오브젝트든 펑션이든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가는 생성자 처리를 하는 본디에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옵션을 담으시려면은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전부 다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던져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 이것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뭘 하면 되느냐? 이 배열명, 변수명을 쓰고 내가 추가적으로 담고 싶은 이름을 쓰는 거죠. 오렌지. 뭐 또 넣을 게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넣어 주신다면 그 형태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형식으로 취할 것이다. 자, 위쪽에 표시한 개념과 밑에 표시한 개념은 사실상은 같습니다. 자, 현재 내용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자, 프로토타입이란 단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콜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obj라고 하는 아이를 쓰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쓸게요. 자, string이라고 쓰고요. 자,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쓰고 싶은 이름은 rename 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펑션, 자,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name은 컴마, 자, this string. 자, 하면은 이건 뭐예요? 객체고 안에서 메소드를 호출한 상황이죠. 단순하게 위쪽에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여러분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obj.rename 이라고 하시면 그냥 이름이 뜰 뿐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콘솔 로그를 할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간단하죠? 자, 근데 저기다가 저는 변수 obj2 썼어요. 여기다가 자, 스트링은 서브 네임 이라고 쓸게요. 다른 인간의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히 얘기하자면 뭐 한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아이는 얘고 얘는 얘다 라고 객체를 아예 다르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소위 말해서 콘솔 로그를 에다가 obj2.string 하시면 그냥 서브네임이 나와요. 뭐 서브네임 말고 다른 이름 쓰고 싶으시다면 다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obj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누구 rename을 붙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가 되는데 이때 여기다가 call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함수지만 괄호를 붙이지 않는다. 메서드지만 괄호를 붙이지 않고 여기다가 call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cal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슬쩍 보셨지만 이 안에 들어간 형식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을 씁니다. A와 B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들어간 아이들은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묶음으로 인지를 해요. 뭐냐면 A 자체는 선택자, 뒤에 들어가는 아이는 거기에 들어갈 대입할 값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간 선택자는 쉽게 말하면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선택자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누구를? O, B, J, 2라는 아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과치가 여기 보시면 이름은 서브 네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위에는 시도였고요. 밑에는 서브 네임. 왜일까요? 결과는 this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거죠. 이때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요? 본디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대처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본연의 기능이 아니었죠. 자, 그럼 이때 들어가는 콜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을 교체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현재 보고 계신 아이를 위쪽에 쓱 보여드릴 때 이런 형식으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개념에다 푸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바꾼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담을 수 있을까요? 자, 근본적인 개념을 바꾼다라는 형식으로 처리한다면 내용 보니까 자, 요런 내용도 하나 지금 있어서 자,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list fn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규먼트 여기 매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겠죠. 근데 이거 안 써도 가능은 해요. 콘솔 로그로 아규먼트 이러면 자, list fn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옵니다. 자, 함수의 매개 변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튀어나오게 해라 하면 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안에 뭔가 값이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테스트 파일 아이고 1 2 5 7 10 뭐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규먼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됐어요? 테스트 파일 1, 2, 5, 7, 10 이라고 하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인데 분명히 함수인데 뭘 따로 처리하지 않고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뭘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배열 형식으로 반영을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 배열 형식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배열인가? 라고 본다면 변수 자, make list라고 쓰면 자, 리턴으로 쓰면 되겠죠.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쓰면 이거 배열 쓸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써보자. 나오죠? 나옵니다. 값이 나오니까 우린 이거 가지고 뭔가 수행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는 뭐예요? 배열이긴 한데 뭔가 복잡한 아이들이 더 들어있고 앞에 단순한 가로하고 숫자가 아니라 형식이 뭔가 들어있다면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형식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일이 가끔씩 생기는데 이러한 유사 배열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배열로 바꾸셔야 됩니다. 강제로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레이에 공식적으로 들어있는 프로토타입에
슬라이스에 그 다음에 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리턴을 이용하시면 배열로 수행할 수 있죠. 여기는 예제에서는 뭐 슬라이스가 아니라 조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조인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조인으로 하면 뭐가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표현을 해요. 문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처리된 i를 다시 배열로 바꾸려면 스플릿 컴마를 하셔야 배열로 수행한다는 단점은 좀 있겠죠. 그러면 1, 2, 3, 4 얘네들도 문자로 수행할 거예요. 위의 방법을 하시든 아래 방법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콜 하나만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뭐 어플라이나 바인드라는 개념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플라이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콜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보셨던 내용들처럼 하나의 객체 안에다가 불러주는 아이, 자, 객체에다가 리네임에 들어가는 값을 누구를 집어넣어라,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대처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어떤 객체 형식으로 집어넣는데 꼭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형식으로 집어넣어도 가능은 하죠. 뭐 예를 들면 자, this 라고 쓰고요, 컴마 name set 이렇게 쓰면 뭐 이런 형식도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늘어나니까 안 되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apply라고 하는 아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뭐 변수 obj3 라고 쳤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주면 들어갈 아이가 이제 단순하게 저런 문자 하나가 아니라 배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면 똑같아요. 여기다가 apply 하고 object3 그냥 이게 다예요. 단순하게 전달되는 값이 문자냐 아니면 배열이냐, 그냥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끝이에요.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콜과 apply는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뭘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은 둘은 차이가 없다 라는 게 끝이라서 뭐 이 아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여러 번 작업을 해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콜과 어플라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법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자, this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의미 5번째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로 갈게요. 이벤트 핸들러. 자, 이벤트 핸들러를 얘기하려면 사실 jQuery 쪽 개념하고 살짝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좀 더 좋기는 한데, 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사실상 우리가 써야 되는 라인은 순수 자바스크립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HTML 문서에다가 하나의 자, 선택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자, 버튼 요소를 만들게요. 자, id btn이라고 쓸게요. 그냥 버튼이라는 형태 하나가 나온 것 뿐입니다.
뭐 아이디가 아니라 클래스를 써도 상관없겠지만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용도로 쓴 거니까 자, 상관없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한다는 어떤 이벤트를 수행을 해볼게요. 자,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현상에서 무언가 어떤 변화를 조치하는 것,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벤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럼 일단 버튼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자, 변수 btn은 도큐먼트 다 쿼리 셀렉터로 바로 갈게요. 자, 우리는 그러면 id btn이라고 쓰겠죠. 끝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클릭하겠다라는 뜻으로 한다면 btn 자, 클릭 단순하게 클릭 이게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자, 우리는 add event listene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생된 이벤트 이거 소문자인데 잘못 썼네요.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 부분은 이벤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아이는 펑션 함수로 수행한다 라고 처리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때 이벤트 발생에 대한 어떤 조건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바로 이곳 이 안에 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잠깐 건너뛰더라도 제가 뭐 할 거냐면 클릭할 거거든요. 자, 못하놨네요. 자, 그럼 클릭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이벤트 발생시킬 겁니다. 무슨 이벤트?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자, 거기에 따른 this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콘솔 로그에 들어가는 this의 값을 확인해 보자. 툭 찍었더니 버튼 그죠? 톡톡톡톡톡톡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this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선택자. 이벤트의 주체가 되는 선택자. 이벤트의 주체가 되는 선택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obj 박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위에는 이름이 있으니까 자, 다른 이름 썼어요. 여기다가 어떠한 이름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네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보드 마카라고 쓰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 하나 만들고 싶어서 펜 리네임이라고 써서 체크를 해봅니다. 펑션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this 펜 네임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객체니까 중괄호 이렇게 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obj 박스를 단순하게 콘솔 로그로 obj 박스를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펜 네임이라고 점 사용하시면 보드 마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네임을 통해서 다른 이름을 뭔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리네임 함수니까 메서드겠죠. 도출해서 결과를 보면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냥 뭔가를 재할당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저건 그냥 재할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지 뭘 쓴다라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자, 어떻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수행해서 뭔가를 적용을 해라, 재설정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준 아이예요. 그럼 우리는 자 이곳에다가 값을 하나 던져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콜. 그럼 여기다 뭘 하나 넣을까요? 변수 obj1 이라고 해서 저는 펜 네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샤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obj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결과물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실제로 적용이 됐는가, 위에 있는 이름과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바로 콘솔 로그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변수 obj box2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곳에 obj box2에 들어가는 점 누구 펜 네임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나올 것인가? 자, 제가 뭔가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자, 그냥 다이렉트로 콘솔 찍으면 this에 들어가는 펜 네임을 일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요 콜은 써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웃기는 건 이제 콜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 개의 값을 들어간다기보다는 각각의 하나씩 처리하는 개념이라면 배열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열도 그냥 적용돼서 처리가 돼요. 샤프 매직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먹어요. 근데 콜뿐이 아니라 어플라이를 쓰셔도 결과는 동일해요. 왜냐면 자 원래 콜에 들어가는 기준은요 어떤 값이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일부러 괄호를 쓸게요. 자, 여러 아규먼트를 담을수있게끔 만들어준 형식이고요. 이곳에는 apply 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값을 전달해 줄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안에는 배열 형식으로 아규먼트 리스트를 담게끔 만들어주는 형식이 이 두 가지 차이밖에는 없거든요. 딱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 콜과 어플라이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둘의 차이점은 없더라. 둘의 차이점은 없고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더라. 내용을 조금 바꿔볼까요? 자, 약간의 내용을 좀 바꿔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펑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 폰을 이렇게 쓰면 this 안 보여요? 이렇게 됐죠? 자, this 브랜드는 여기서 제가 브랜드를 써줄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his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저는 생성자 함수로 처리해 놓은 아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굳이 여기다가 set이라고 하면 펑션
해서 뭐 this 점 맞죠? 브랜드와 this 점 프로덕트를 합친 것을 저는 return 뭐로 될까요? 자, 한번 임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BR1은 new 폰이라고 해서 삼성이라고 쓰고 갤럭시라고 써줍니다. 그러면은 뭘 하나 잘못했군요. 요거는 지금 여기 함수잖아요. 함수 안에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쓰고 싶어서 썼는데 그러고 보니 그대로 쓸 수 있는 i는 아니라서 자 요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빼줘야 되는 i네요. 그럼 요거는 별도로 따로 빼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i 별도로 해서 set f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시 브랜드와 2차 프로덕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군요. 자, 요거는 일단 잠깐 뺄게요. 자, 빼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콘솔 찍으시면, 자, BR1 찍으면, 자, 요렇게 단순하게 나와야겠죠. 이건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this라는 i가 전달이 돼서 값을 설쳐주고, 이것을 우리가 객체화 처리하는구나. 자, 까지는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거 말고, 전달된다는 거. 그리고 이 i를 new를 사용하면 객체화 처리가 돼서 우리는 그 안에 값을 객체로 확인된다는 거. 자, 요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으실 거예요. 자, 이때 제가 프롭 타입을 그냥 넣어 볼게요. 자, 폰이라고 하는 자체에다가 함수를 하나 별도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이걸 집어 넣으려다가 자, 제가 따로 뺐었는데 자, 폰에다가 점 프로토타입 자, 그리고 set 이라고 집어넣을게요. 그럼 펑션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추가적인 몇 가지를 한번 담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버전, 그 다음에 이어, 뭐 이런 식으로 담게끔 해보죠.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콘솔을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해당하는 아이의 이름은 요 브랜드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자, this name과 함께 네임이 아니죠? 브랜드와 함께 그 다음에 this product와 함께 이 아이의 제품에 대한 버전 자, this 버전과 this year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 뭐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this는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한번 바로 세팅을 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결과를 놓고 보신다면 딱히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냥 삼성이고 갤럭시라는 이름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때 자, 저는 여기다가 자, BR1에 여기 뭐 놨어요? set이라는 기능 하나 넣어놨죠. 그러니까 set 하고
내부에다가 값을 써볼 겁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요즘에 나오는 게 S21인가요? 그 다음에 생산된 연도는 2021년 이라고 쓰면 삼성 갤럭시 S21 2021 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전 여기다가 br1.set 똑같이 쓸 거고요. 콜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콜이라고 넣으면 이 안에는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자, 그러면 undefined 21 들어갑니다. 왜? 이 둘의 값은 사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앞에 들어가는 i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선택된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his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윈도우 안에 들어간 어떤 결로 바뀌어 버리죠. 이게 뭐야? 자, 복잡해집니다. 이때 들어간 this는 이 위쪽에 있는 폰에 만들어진 br1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은 아규먼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삼성 갤럭시 대체되는 값들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어떠한 요소가 되는 개념인 거고, 뒤에 들어가는 대처되는 아이들은 자, 얘네들을 배열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과치를 나오게 만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 call apply라는 기능으로 적용을 하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세팅하는 근본적인 어떤 값에다가 처리한다라고 그냥 적용하는 거다. 결국엔 똑같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그냥 콜과 콜은 밸류 담기, apply는 array 담기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값을 들어가게 하는 거고, br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되게끔 그냥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인 거고, 여기다가 그냥 this라고 쓰면 그냥 this에 관련된 데이터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콜과 apply는 적용이 되는데 bind는 뭐냐? 자, bind의 뜻이 뭐죠? 해석을 하자면 묶어버리다, 그죠? 결합하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스노보드를 타는데 스노보드에 그 보드와 우리 보드화를 묶어주는 그 기능의 명칭을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계 명칭을. 자, 동일한 개념으로 바인드는 하나로 그냥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인드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묶어주느냐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여기 있는 구문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플라이가 아니라 콜에 있는 기능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콜에 있는 기능이랑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앞에 것도 빠졌네요. 자, 이렇게. 그럼 바인드는 뭐예요? 일단 결합하겠다는 개념은 똑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적용하는 거는 콜의 개념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얘는 묶어주는 아이기 때문에 reset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자, 체크를 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를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변수를 없이 하셔도 사실은 같지만, 자, 보세요. 바인드라고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나오죠? 왜? 재처리한 아이를 이곳에 다시 담아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행하려면 이렇게 호출하셔야 나옵니다. call, apply, bind는 개념은 같은데 값을 넣을 거냐 배열을 넣을 거냐 그거를 교체하는 묶어줘서 함수로 처리하게 할 거냐 쉽게 말하자면 자, 없던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this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this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예시를 둔 거죠. 이 자리, this에 들어가는 자리를 누구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나 처리되는 건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뀔 거라는 거.